안녕하세요. 2026년 건설 시정. 정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중장비 전문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커리어 로드맵,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그려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어렵게 자격증 하나 따긴 땄는데 과연 이걸로 2026년에도 괜찮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현실은 얼마나 다를까요? 자, 오늘은 이 5단계를 쭉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시장의 큰 그림부터 이해하고 자격증의 진짜 의미를 파헤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안정성을 위한 4가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여러분의 커리어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핵심 정보들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2026년 시장에서 우리가 가진 자격증은 과연 보증수표일까요? 아니면 그냥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에 불과할까요? 그 진짜 가치부터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2020년 건설 시장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열차가 달리는 것 같다고요. 하나는 정부 예산이라는 빵빵한 연료를 싣고 쌩쌩 달리는데 다른 하나는 글쎄요, 아직 시동도 제대로 못 건 느낌? 바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 극명한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두 얼굴, 공공부문이랑 민간부문 이 차이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의 커리어 전략을 짜는데 이게 정말 결정적이거든요. 이 화면이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은 저 기둥처럼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짓는 그런 민간 부문은 아직 좀 위태위태한 모습이에요. 그럼 안정적인 일자리가 어디에 더 많을지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공공부문은요, 국가 SOC 예산이라는 초강력 엔진을 달고 달리는 거고요. 반면에 민간부문은 주택시장 침체, PF 문제, 비싼 공사비, 점점 깐깐해지는 규제, 이런 무거운 족쇄를 발목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셈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열차에 올라타시겠어요? 좋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손에 딱 쥐고 있는 이 자격증 얘기를 해보죠. 이게 과연 맞는 열쇠가 맞을까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중장비 자격증이 현장이라는 문을 여는 필수 열쇠. 그거 맞아요.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니까요. 근데 말이죠.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아니 완전 복잡한 미로인 거예요. 여기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건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결국 전문가들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취업에 성공하는 거랑 커리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건 다른 게임이라는 거예요. 자격증은 문만 열어줄 뿐 그 안에서 길을 만들고 지도를 그리고 나아가는 건 결국 우리 자신한테 달린 거죠. 그렇다면 진짜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나를 지켜주는 방패는 뭘까요? 단순히 자격증 하나가 아니라 바로 이 5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내가 어떤 장비를 다루는지, 어떤 시장을 공략하는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또 다른 기술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기록까지. 이 모든 조각이 딱 맞춰져야 비로소 든든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한번 짜보자고요. 여러분의 안정성을 확 높여줄 4가지 전략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째, 장비 세트를 만드세요. 둘째, 공공 현장을 노리세요. 셋째, 정비 기술을 내 걸로 만드세요. 넷째, 새로운 기술에 대비하세요.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커리어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줄 4개의 기둥입니다. 자, 첫 번째 전략부터 자세히 볼까요? 한 가지 기술에만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저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돼.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여러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는 다재다능함이 필수라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가장 흔한 굴착기나 지게차 자격증 있잖아요? 여기에 수요가 정말 많은 로더나 크레인 자격증을 하나 더 하는 거죠. 이렇게 기술 세트를 갖추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조종사가 아니라 현장의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고 몸값은 당연히 2배, 3배로 뛰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경기가 불안할 때는요, 무조건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부문 프로젝트가 제일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요. 바로 이런 곳들이죠. 철도, 도로, 공항, 항만 같은 곳들요. 이런 큰 인프라 프로젝트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웬만해선 멈추지 않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현장 경력을 일부러라도 쌓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 이건 어쩌면 가장 확실한 보험일 수도 있어요. 바로 정비 기술을 갖는 겁니다. 왜냐고요? 현장 공사는 멈출 수 있어도 기계 고장은 절대 멈추지 않거든요. 고장난 장비는 언제나 누군가는 고쳐야 하니까요. 운전원의 일자리는 프로젝트 따라서 좀 파도를 타는 경향이 있죠. 일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지만 정비 기술자에 대한 수요는요? 거의 항상 꾸준합니다. 기계 하나가 멈추면 현장 전체가 올스톱이니까요. 정비 인력은 그야말로 현장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죠. 이 차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전략입니다. 이건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건설 현장은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과 규제 변화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 될 겁니다. 요즘 친환경 때문에 말이 많은 전기 장비 다룰 줄 아는 거, 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원격 제어 기술 같은 거요. 그리고 점점 더 깐깐해지는 규제에 맞춰서 안전 점검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명하는 능력까지. 남들보다 딱 한 발만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이 미래 현장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일의 현장을 준비하기 위한 최종 점검 같이 해보겠습니다. 2026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통할 성공 공식 바로 이겁니다. 기본 자격증은 이제 그냥 시작점이에요. 여기에 안전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나만의 무기인 추가 장비나 정비 기술이 더해져야만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진짜 안정성을 손에 쥘 수 있는 거죠. 변화의 파도는요, 이미 우리 발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미래의 건설 현장은 준비된 사람만을 기다립니다. 자, 오늘 이 로드맵을 손에 쥐셨는데 여러분은 이제 어떤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